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의총이 있었어요. 민주당의 의총이 있었는데 사실상 하위 10%를 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면요. 사실 컷오프예요, 그게. 하위 10%를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컷오프라고 봐요. 왜냐면 경선에서 얻은 표의 30%가 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용진이가 자기 지역구에서 5,000표를 얻었다. 그러면 3, 5, 15, 30%가 감산돼서 3,500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병주 의원님이 한 10%만 뒤지고 있어도 경선에서 30% 마이너스를 되니까 만약에 정봉주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어도 거의 30% 이기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렇게 사실 컷오프 당한 거거든. 그러면 하위 20%는 10%인가 20%인가 하여튼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지금 박용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컷오프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 윤영찬, 박용진 애들이 거의 컷오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난리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난리를 치냐면요. 난리를 치면서 재심 청구를 해요. 난리를 치면서 재심 청구를 하면 재심에서는 당이 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난리를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뒤집어질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난리를 여태까지 보면 정치권에서 그래서 난리를 좀 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영주 지금 탈당했나요? 김영주 탈당했나요? 김영주가 지금 탈당을 선언만 하고 안 했나요? 아니면 탈당을 했나요? 탈당 보류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봐요. 제가 금방 얘기한 거 그거예요. 재심 청구하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김영주가 누구냐면 정세균계예요. 김영주는 정세균계예요. 김영주는 정세균계라서 김영주 어떻게 보면 정세균의 측근인 김영주를 날리니까 오늘 정세균과 김부겸이가 나서서 이번 총선 불공정하다 규탄을 한 거예요. 그럼 뭐야? 아무래도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서서 이번 총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김영주 같은 경우에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구제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겁니다. 알겠죠? 정치는 그래 다 그 이면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이재명 당대표가 무시하긴 힘들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야 지금 오로지 친명 이것만 우리가 집중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파일을 보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원로들의 어떤 그런 말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낙엽이 저런 새끼들이야 말고, 정세균이나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들이고 원로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깍듯이 모시는 거고, 정치라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김부겸 정세균이가 난리를 치면 김영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탈당을 보류를 시켜놓고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그걸 보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김영주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면 김영주는 뒤집힐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정을 좀 고려를 하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데 박용진은 뒤집힐 가능성이 없어요. 왜 박용진은 뒤집힐 가능성이 없냐면 박용진은 김종인 개거든. 안 된다고 파이어. 근데 김종인이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박용진은 김종인 게다 보니까 박용진은 김종인계다 보니까 뭐 민주당의 어떤 그 배후에서 뭐 박용진은 뭐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준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떤 분이 정확히 진짜 운동 빡시게 하신 분이에요. 김영준은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운동권이죠. 운동 빡시게 하신 분이에요. 대한민국 농구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운동 빡시게 하신 분이죠, 그분은. 그래서 지금 운동권 청산에 그분이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여기저기서 이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이재명 당대표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에 있어서 뭐 이런 말하고 욕먹어도 제가 할게요. 저는 제가 그런 거 소신 발언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3분의 1만 저는 물갈이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진짜 나쁜 놈 이낙연이 나갔고 이상민이 나갔고 김종민이 나갔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저는 좀 그래도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시스템 공천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명계에서도 저는 진짜 박용진이나 이런 애들은 날려도 좋지만, 왜 그러면 한 번에 모든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2020년 총선은 대부분 비명이죠. 처음부터 친명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처음부터 친명이 어디 있었습니까? 2020년에는 친문 아니면 우리가 반문이라 그러면서 안 찍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비명 학살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위 90%가 비명이다라고 당연한 거죠. 전부 비명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대로 이렇게 너무 직진을 해서 잘 이런 어떤 험난한 이런 당내 사정을 돌파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느 정도 물갈이 정도 하고 웬만하면 경선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니 무조건 지금 국힘당이 그나마 조용한 것은 경선 지역을 좀 많이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서, 제가 보면 우리야 시원하지, 속 시원하지, 그렇죠? 우리야 박용진 날라가고 누구 날라가고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근데 그나마 어떤 개파들의 김영주 같은 경우에는 개파들의 어떤 정세균의 오른팔이잖아요. 그래서 좀 재심 청구를 하게 되면 좀 생각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시끄러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한정은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인가 10%에 속해갖고, 김한정 같은 경우에는 경선 붙겠다고 하니까 자기 감점을 각오하고 경선 붙겠다고 하니까, 저는 단수공천 같은 경우에도 좀 심각하게 좀 민주당이 단수공천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면 여기저기서 또 친명은 단수 주고 비명은 하위 컷오프 시킨다 이런 소리를 좀 잠재우려고 그러면 좀 웬만하면 단수를 줄이고 경선 지역을 좀 늘려갖고 저는 그렇게 좀 내용을 좀 진정시켜야지. 안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박수 받고 와 시원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만약에 방송을 제가 조작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하는 게 이게 무슨 비명 학살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해야지 이번 총선에서 180석 없는 것보다 찐 이재명 지지자들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정치가 그러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저를 속이는 거예요. 저는 임종석이 저렇게 나오고 싶다 그러면 그냥 경선 붙이고 왜 또 임종석 때문에 친문이랑 격돌을 하냐고. 임종석 나오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른 후보 내와갖고 경선 붙이고 좀 이렇게 경선들을 좀 많이 붙여갖고. 왜 그러면 지가 경선에서 지면 할 말이 없잖아. 안 그래요? 지네가 경선에서
경선 붙여줘갖고 지네가 떨어지면 할 말이 없잖아. 근데 경선도 안 붙여주고 어디 가라 그러니까 응?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진짜로. 응?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민주당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재명 당대표는 비공개 일정이 있어갖고 못 갔고, 나머지 뭐 이번에 공천 하위 20% 10% 받던 사람들이 한 15명이 나와갖고 주절주절 뭐 지금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고 비명 죽이기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했는데, 듣다가 이제 정청래 의원님도 듣기가 거북하고 있어봤자 좀 불편했는지 정청래 의원도 수석 최고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나갔어요. 나가니까 수석 최고위원 왜 나가냐라고 난리를 치고 그랬고,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 있잖아요, 그렇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있어갖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좀 당황해갖고 지금 지도부가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수습을 했는데, 제가 왜 이거를 좀 무난하게 좀 했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있죠. 임종석을 왜 실드를 치는 거야? 임종석을 실드를 치는 게 아니라, 임종석을 진짜 날리고 싶으면 그냥 공천에서 그 경선에서 떨어진 임종석을 실드를 친다고 그런 아주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정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임종석 여기저기서 유튜브 막 보다 보니까 임종석이랑 노영민이가 윤석열 검찰총장 만들었고 뭐 수박이다 이랬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가면 민주당이 이제 비명, 친명 계속 공천을 앞두고 내용이 발생을 하고 시끄러워지면 어떤 일이냐면 이낙연을 돕는 일이에요, 이게. 방송 접어라. 접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민주당이 이렇게 시끄러워져 갖고 하위 20%가 불만을 갖고 그러면 밖에서 이낙연과 김종민 이런 애들이 굉장히 지금 김종민이가 지금 하위 20%에다가 전화 돌리고 있대요. 진짜로. 김종민이가 요즘 하위 20% 10% 받은 사람들한테 전화기 들고 계속 들고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도 왜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방송을 제가 못하겠습니까? 임종석 날리고 누구 날리고 또 누구 날리고, 왜 저는 그런 마음이라도 여러분들 생각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가면 이재명 당대표가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도 코너에 몰리고 결단하라고 하면서 공격이 심해지면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게 김건희 특검의 단일 대우가 무너져요. 김건희 특검의 단일 대우가 무너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친노 친문이 호남 동교동계를 밀어내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친노 친문이 주류를 그러니까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 우리당을 만들면서 이제 주류의 교체가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제 열린 우리당 출신들이 150명이 17대 때 국회에 들어오면서 사실상 이제 주도권이 열린 우리당으로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우리당은 오래 못 가고 정통적인 민주당으로 흡수되면서 다시 동교동계가 부활하면서 거의 20년이 걸리면서 한 국회의원 선거 3번을 거치면서 친노 친문이 주도권을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수박들 한 3분의 1 날리고, 그래도 고만고만한 사람들은 경선 붙여갖고 그냥 좀 최대한 불협화음을 안 나게끔 이번 민주당 공천이 좀 이루어진다면
누가 봐도 이번 2024년 총선에서 가장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이 진출하게 되면 친명 의원들이 제일 많이 진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대세를 따라갖고 자연스럽게 친명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또 3분의 1 바꿨으면 다음 총선 때 그 다음 3분의 1을 바꾸고, 또 다음 총선 바꾸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물 흐르듯이 민주당의 이제 주류가 친명 정치인 세력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좀 바꿔야지. 제가 볼 때 어떻게 180명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보면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40명? 그럼 나머지 120명을 날려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120명 백지를 어떻게 조용히 공천을 할 수가 있겠냐고. 친명이야. 지금 친노 친문에서 자연스럽게 친명이 되신 분들, 원래 친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박찬대, 그 다음에 정성호, 김영진 뭐 이런 분들이야 이제 뭐 친명 정치인들이 됐죠. 과거에 친노 친문이었지만. 근데 지금 대부분이 다 친문이고 비명인데, 이 사람들을 공천해서 싹 물갈이 하려는 거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왜 임종석을 실드 치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는 실드가 아니라,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님이 위기에 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면 이재명 당대표도,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아직도 숫자로 보면 비명계가 더 많잖아요. 비명계가 전체 일어나갖고 공천 무효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하고 하게 되면 민주당 지금 총선 50일 정도 남겨놓고 아사리판 돼버리면, 이 총선 전체 구도가 민주당 심판 선거가 돼버리면 총선 실패의 책임이 이재명에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가 남들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막 그래갖고 박수 받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 막 여기저기서 날린다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같이 입틀막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윤석열이야 입틀막 하면 애들이 깽깽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입틀막을 못 하잖아. 그렇잖아. 지금 제가 보면, 그래서 그나마 반명이 아닌 사람들은 좀 경선 붙이고 그래갖고 좀 경선에서 지금 할 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좀 고민이 깊은 게, 경선을 붙이려고 그래도 친명이라는 후보들이 인지도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했죠. 그렇죠? 친명이라는 사람들이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 날리고 싶은 사람들 현직이랑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현주를 뭐 전략 공천 주다, 이것도 굉장한 실수고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요. 민주당 그 당시에 주류였던,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친문하면 과거같이 좋아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친문이면 박수를 받고 반문이면 우리가 비판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 친문을 그렇게 국힘당보다 더 싸납게 욕을 하고 탈당한 사람을 이제 와서 받아갖고 전략공천 준다는 거는 민주당이 그건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탈당파들에 대한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저는 참 부담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 꼭 승리를 해야지 대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공천 잡음 벌어지고, 또 민주당 안에서 또 난리가 나갔고 또 탈당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총선 이 전선이 무너져요. 전선이.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속 시원하죠. 속 시원해서 막 날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용히 있으면 괜찮은데 조용히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 조용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배지가 먼저지 민주당이 먼저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선거철이 되면 전부 배지가 먼저인 거예요. 고민정 보세요. 단수공천 딱 자기 단수공천 받으니까 입 딱 다물고 한동훈 가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고민정 봐요. 여태까지만 이재명 비판하다 단수공천 딱 주니까 입 딱 다물고 한동훈 가잖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엄청난 그 싸움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나를 원망해라 이렇게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정치력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진짜 뭐 박용진이나 윤영찬 이런 애들 날리고 그런 건 그건 괜찮지만 진짜 좀 잘 생각을 해갖고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친명의 황운하도 반발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황운하 같은 경우에는 울산 그 고래고기 사건 있죠. 울산 그 선거 개입 사건에 이번에 조국 장관과 황운하 전 경찰청장 이런 사람들이 기소됐다고 여기서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반발이 하는 거예요. 반발을 경선이라도 붙여주면 되지. 응? 하여튼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 공천 갈등이 더 이상 저는 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계속 갈등이 깊어지면 이제 민주당 원로들까지 이렇게 나서갖고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할 정도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뭐 정세균이나 김부겸이 인기가 예전 같지 않아갖고 인기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원로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이재명의 세상 대통령 되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게 이재명 당대표 혼자 독불장군으로 정당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제 말 좀 이해가 가시죠. 이재명 당대표가 혼자 독불장군으로 지금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밀고 가기에 너무 힘겨운 싸움이에요.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주변에 이재명을 지킬 만한 사람들이 호위무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방송이 수박 밀어주기 방송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수박을 밀어주자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살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저런 분들 때문에 감히 말을 못 하거든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과 공감하는 정치인들도 있고 친명 사람들도 있고 조금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좀 조용히 가서 공천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말을 했다가는 송가역 출신들이나 사실 민주당에서 조금만 빗나가는 얘기를 했다가는 공격받을까봐 얘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좀 통 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원래 시끄럽고 공천이 잡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도 여기저기서 제가 볼 때 좀 아쉬운 점은 좀 이렇게 크게 그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될 만한 문제들이 점점 커져갖고 점점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좀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수습 못하고 자꾸 일을 키우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위 10% 저쪽은 여러분들 왜 조용하냐면요, 아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남과 강남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영남과 강남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고 저쪽은 이미 컷오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이미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한 3년 대사 나갔다 오십시오.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시고 장관 맡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줄 게 되게 많잖아. 그러니까 저쪽은 그냥 무슨 싫어! 나 국회의원 나갈 거야! 그러면 입을 막아버리니까. 그렇죠? 입을 막아버리니까 저쪽은 소리가 안 들리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정당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하니까 저쪽은 그냥 무조건 입을 막으니까 잡음이 안 들리는 거지. 그쵸? 잡음 존나게 많은데 무슨 말만 하면 입을 막아버리니까. 입을 막아버리니까 저쪽은 별로 시끄럽지 않은 것 같지만 저쪽도 벌써 이명선인가요? 이명선? 그 4선 뭐 날렸다고 벌써 뭐 난리치고 그러고 있는데, 뭐 임종석 쉴드 치는 게 아니지. 오늘 내 방송을 조금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민주당이 조금 지금 현재 공천에 있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그래도 당대표가 먼저 이 사람 컷오프 시킬 것 같으면 이런 결과 뭐 지금 뭐 전혀 개입을 안 한다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해도 전부 이재명 당대표에게 화살이 갈 것 뻔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컷오프 되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어떤 통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막 그래갖고 의사도 들어보고 좀 이런 정치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갖고 최대한 공천 잡음을, 왜 그래 하면 수습도 이재명이 해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끄러우는 것도 수습을 결국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돼요. 누가 수습 안 해줘요. 응?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 왜 내 지역구에 나 빼고 여론조사 돌리냐,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좀 하고 공정하게 다 끼워갖고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든가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나중에 여론조사 결과가 엉뚱한 데서 발표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빼고 공천 돌린다는 거 하니까 나 컷오프 시키려는 거 아니야,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좀 지금 공천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제가 그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지금 이 지역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나 빼고 다른 사람들 집어넣어갖고 여론조사 돌리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들 좀 이번에는 왜 그러면 수습도 이재명 당대표가 해야 되니까, 제 말뜻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진짜 개청소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을 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듣기 좋게 임종석 날려! 추미애 어디 꽂아! 수박들 다 죽여! 그게 민주당에 지금 도움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 그런 게 지금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게 값싼 박수 받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에요. 추미애 장관님은 호불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라서 오히려 동작 의뢰다가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이수진 의원보다도 안 나와요. 진짜로. 동작에다가 돌려봤는데 이수진 의원보다도 나오지 않아요. 임종석 공천 주면 민주당에 득이 되나요? 정신을 차리자. 내가 지금 임종석이로 공천을 줘야 된다 그랬어? 경선 붙여주면 되잖아 그냥. 좀 정신 좀 차리자. 내가 임종석이 공천 주라는 게 아니라 저렇게 나온다고 난리를 치면 민주당에 친명이라는 사람이랑 경선 붙이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갖고 경선에서 깨지면 할 말 없잖아. 내가 임종석이 실드 칠 게 뭐가 있냐? 아니 내가 임종석이 실드 칠 게 뭐가 있냐? 아니 임종석이 경선 좀 붙여달라 그러면 그냥 경선 붙여줘갖고 민주당 센 후보 나가갖고 그냥 한번 날리면 조용히
입 다물 거 아니야. 경선에서 깨지고 나서 어디서 떠들어? 아무도 얘기 못 할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 이제 하위 20% 10% 받은 사람들 아마 대부분 재심 신청하겠죠. 그럼 재심 신청 결과가 이달 안에 나오겠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재명 당대표도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죠. 예. 제발 이재명이 옳았다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헤쳐나가서 잘 헤쳐나가서 이재명이 좀 옳았다라고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오늘 4차 공천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민주당이 오늘 4차 공천을 발표했는데 거의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하죠. 그 부산, 울산, 경남 이쪽 라인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2인 경선, 그 다음에 금천 여기도 잘한 것 같아요. 최기상 의원도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판사 출신에 얌전하시고 사법개혁가로 들어오신 분이고, 조상호 변호사 이분도 여기도 참 격전지 같아요. 둘 다 친명이거든요. 여기 친명인데 여기가 격전지네요. 그다음에 강동구 의뢰 이해식, 그다음에 그 단수, 뭐 이쪽은 낙동강, 이쪽은 낙동강 단수고, 해운대는 윤영조, 윤준호, 여기는 경선, 광주, 뭐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오늘 단수된 지역 보니까 이소영 단수 받았더라고 보니까. 그다음에 김진표 자리에 보니까 염태영 전 수원시장, 경기도 수원무가 김진표 자리거든요. 김진표 자리인데 염태원, 재윤경 의원이 경선에서 이겼어요. 내 땀은이야, 내 땀은.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저기서 이렇게 경선에서 이기면 조용하거든. 여러분들, 제가 왜 웬만하면 경선을 붙이라고 하냐면요, 경선을 안 하고 단수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돕지 않아요. 이게 제가 시스템을 알려줄게요. 경선을 붙이잖아. 경선을 붙이면 이 사람들이 경선에서 지면 수긍을 하고 민주당 후보를 자기가 같이 도와요. 근데 자기 경선을 준비해갖고 자기 조직력을 다 키워놨는데 단수 공천을 딱 떨어뜨리면요, 이 사람들 반감이 있어갖고 선거운동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경선을 붙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이소영도, 어차피 이소영이 이길 것 같으면 그냥 이은영 소장이나 윤재관 그 비서 이런 분들을 그냥 경선시켰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은영이나 윤재관이 경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은영 소장을 돕겠다, 이게 선언이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광진 같은 경우에도 고민정 단수 줄 게 아니라 거기도 김상진이라는 분이랑 경선을 붙였으면 김상진이가 고민정과 붙어갖고 졌으면 당연히 고민정을 돕는 것이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 그래서 제가 단수 공천은 많이 안 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 전 지역을 차라리 경선을 붙여라라고 했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그래서 전 지역을 경선을 붙여라고 했던 게, 경선에 패배하면 승복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지역을 다 경선을 붙여버리면 막 으쌰으쌰하고 공천 불만 없고 붙어갖고 한번 싸워볼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수를 주는 순간 선거 졸라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뭐가 돼? 한마디로 컷오프 된 거야. 이소영에게는 단수 공천이지만 경기의왕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이은영 소장이나 윤재관은 컷오프 된 거잖아요.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응? 이소영이나 단수 공천을 받은 거지만 나머지 선거 준비했던 사람들은 전부 컷오프 됐기 때문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냐고.
응? 이 사람들이 이소영을 돕고 싶겠냐고. 어? 그래서 좀 이게 그래서 내가 전 지역에 현역이 유리하지. 그렇게 하면 현역이 유리하니까 현역들에게 경선 지역에서는 현역에게 페널티를 좀 줘야 된다. 초선 10%, 재선 20%, 삼선 30%.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민주당 뭐 하위 20% 컷오프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사실 내가 공관위원장이었으면 민주당은 현역 얼마나 기분 나빠. 나 하위 10%다 20%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러지 않고 민주당은 전 지역 경선이다. 초선은 만약에 초선에서 재선 도전하는 사람은 10%. 그렇잖아. 내가 재선 이번에 초선이었어. 재선 도전에 그러면 그 현재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초선은 마이너스 10%, 재선은 20%, 3선은 30%, 4선은 40%. 이렇게 하면 정말 불만도 없고 중진들 물갈이하기도 좋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굳이 뭐 하위 10%니 20%니 이런 거 갖고 민주당이 불만을 표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총선에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산점 10%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최소한 그럼 뭐 중진들 반발해봤자 그거 뭐 중진들 몇 명이나 돼. 그 반발을 그렇게 많이 못하죠. 그게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 어떤 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은영이 탈락한 게 아니라 컷오프 당한 거지. 컷오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선 경쟁력이 세지는 거지. 경선을 많이 할수록 본선 경쟁력이 세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지역구에서 단합이 되니까. 우리가 왜 여러분들 선거에서 분명히 이 지역에서 인기가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지냐면 경쟁자들이 안 도와줘서 지는 거예요. 경선을 해갖고 승복을 하게 되면 나머지 패배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요. 근데 경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날아가면요, 떨어지든가 붙든가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어떤 놈은 어떤 짓거리까지 하냐, 내가 컷오프 당하면 저 새끼 용서 못한다 그래갖고 저 새끼가 어떻게 단수공천 받았냐 그래갖고 국힘당을 도와요. 진짜라니까. 국힘당을 돕는다니까. 민주당 엿대라고 국힘당을 도와요. 그런 꼴 많이 봤어요, 전. 저는 그런 꼴 많이 봤어요. 전략공천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 전략공천은 필요하다고 보냐면 사고지역이 생기니까. 부득이하게 그 지역구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왜 그러면 전략공천이 왜 필요하냐면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매년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되고, 뭐 본의 아니게 못 나오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이제 사고 지역까지 하면, 그래 전략공천이 왜 필요하냐면 인재 영입한 사람들을 다 비례를 줄 수 없으니까. 인재 영입한 사람들을 다 비례를 못 주니까 그런 전략공천 지역에다가 좀 내보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뭔가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천재거든요. 정치적 센스나 감각은 누구보다도 빨라요. 정치적 센스나 감각은 누구보다도 빠른데, 이 여의도의 공천을 직접 경험이 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행정이나 이런 거는 탁월하지만 여의도의 무시무시한 배지에, 그러니까 이재명 손에 민주당의 180석에 목숨이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항에 어떻게 이겨내실 것인가, 그건 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친명 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친명이 공천받아갖고 깨지면 뭐합니까? 그게 이재명을 위하는 길입니까? 친명 중에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지 본선에서 깨지면 그거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이기면 친명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기면 친명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저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공천 잡음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겨야지 이재명이 사니까. 제가 지금 가장 마음이 아픈 게 인지도도 없는 찐명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들도 일부가 있어요. 좋은 친명 어떤 후보들도 있지만 진짜 듣도 못하보단 급조 친명들 여기저기서 이재명 파리하면서 경선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걔네들 본선 가면 못 이겨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찐명이라고 하는 애들, 찐명파리 하는 애들 한 공천을 했다가 120석 얻을 바에는 이길 수 있는 후보 냉정하게 선출해갖고 150석 단독으로 만들면 이재명 당대표에 다 공이에요. 안 그래요? 이번 총선에서 대승하면 누가 제일 박수 받아요? 이재명 당대표예요. 진짜로. 지면 다 이재명 책임. 선거는 치면 다 이재명에게 지금 화살 돌아와요. 이번 선거 만약에 민주당이 지면 이재명 당대표도 정치적 책임져야 돼요. 저 새끼들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너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불안한 생각이나 민주당을 진짜 걱정하는 마음을 들을 만한 마음의 준비들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적어도 우리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진짜 민주당이 이겨야 이재명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제는 선거 진짜 냉정하게 5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많이 나와서 공천 받고 그래서 승리를 이재명 당대표에게 갖다 주면 총선 승리 이재명이 옳았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젖잘싸는 없어요. 제 사전에. 졌지만 친명 잘 싸웠다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재명 총선 지휘하에 180석 얻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젖잘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것 좀 국힘당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저거 얘기할게요. 연합비례정당 여러분들 얘기합시다. 연합비례정당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제가 좀 이걸 좀 계산을 좀 해봤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진보당에서 후보를 3명을 추천합니다. 새 진보 연합에서 3명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제가 저번에 같이 합세했다 그랬죠. 거기서 4명을 추천해요. 그렇죠? 4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총 10명이에요. 그럼 예전 같으면 이런 분들이 1번부터 10번까지 하고 민주당이 11번을 했잖아요. 이번은 그렇게 안 해요. 후보만 진보당에서 3명을 추천을 하고, 새 진보연합은 뭐 3인당에서 1명, 뭐 기본소득당에서 1명, 뭐 그렇게 하겠죠. 그 열린 사과충들이 뭐 설마 후보 추천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검증은 다 민주당이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냐?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시민사회단체 4명, 10명이지만 제일 먼저 시민단체 국민후보 1번, 민주당 2번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비례는 총 30명까지 하기로 해서 민주당이 나머지 10번 이후에 20명을 다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후보 1번, 민주당 2번, 진보당 3번, 민주당 4번, 새진보연합 5번, 민주당 6번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3명 다 나오고 4명 다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민주당이 다 하는 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무조건 1번부터 딱 주는 게 아니라 국민후보 1, 민주당 2, 진보당 3, 민주당 4, 새진보연합 5, 민주당 6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현재 여론조사에서 보면 민주당이 만드는 위성정당,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위성정당의 어떤 지지율을 보면 현재 민주당이 15석에서 17석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위성정당이 15석에서 17석 정도가 나온다. 현재의 지지율로 보면 이 연합정당에서 한 5석에서 6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미니멈으로 지금 미니멈으로. 그래서 15석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뭐 저쪽 개혁 제3세력,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더러운 미래, 새로운 미래라고 부르지 마세요. 더러운 미래, 조국신당 뭐 이런 거 다 조금씩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다 조금씩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최소 15석에서 17석. 더러운 미래, 개혁신당, 그다음에 그 조국신당 이런 거 다 빼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위성정당, 민주당 위성정당 이거 다 빼서 한 15석 정도 미니멈으로, 최대 15석, 그러니까 15석에서 17석 요 사이 미니멈으로 보면 아까 같이 퐁당퐁당 교차를 하게 되면 나머지 뭐 국민 후보,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국민 후보나 진보당, 그다음에 그 새진보연합 얘네들이 가져가봐야 5석에서 6석. 민주당은 10석 이상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뭐가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후보자 20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합니다. 나머지 20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해요. 그렇죠? 나머지 후보자들, 그러니까 총 비례를 30명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20명을 민주당이 추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퐁당 하고 뭐 그러다 보면 저쪽 한 10몇 번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쫙 남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에서 민주당 몰빵을 해야지. 이럴 때는 민주당이 비례 30번까지 내밀었으니까 민주당 몰빵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조국신당 찍으실 분들은 조국신당 찍으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몰빵을 하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 제가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을 때 몰빵을 주장했던 것은 나는 더불어 시민당을 만든 사람이니까. 나는 더불어 시민당을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안 그래요 여러분들? 더불어 시민당을 창당한 사람이 어떻게 남의 당 찍으라고 합니까? 저는 그 당시와 지금은 달라요. 그쵸? 그 당시에는 완전한 몰빵이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몰빵. 좀 약해졌지. 왜? 우리가 그렇다 그래갖고 조국이 우리 민주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때는 완전한 몰빵. 왜 그러면 우리 개국본과 우리 시민들이 만드는 정당이니까 당연히 몰빵을 해야죠. 근데 또 우리라는 게 또 조국에 대한
조국은 윤석열을 누구보다도 세게 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으면 되시고 아직 정당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조국 신당에다가 힘을 실어줘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찍으세요. 근데 아직 정당 가입 안 한 사람들 많거든.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조국 장관님의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서승만 맞아요. 간절한지를 모르겠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내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아마 주도권을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좀 진보당에다가 세석을 추천권을 준 거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진보당에다가 3명의 추천권을 줬어요. 진보당에 3명의 추천권을 줬다는 건 뭐냐면 정의당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녹색 정의당 뒤에 붙어있는 시민사회보다 진보당 뒤에 붙어있는 시민사회 결이 더 많다는 거죠. 민주노동계나 노총들이 이제 진보당 뒤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을 양보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예전같이 정의당 뒤에 민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어있다라고 했으면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울산을 양보했겠지만 지금 진보당 뒤에 민주노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진보당에다가 3명의 추천권을 준 것은, 그리고 울산의 후보 단일화를 넘겨줬다는 것은 민주노총과 노동계를 끌어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진보당에게 세석을 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 녹색정의당 이런 자들은 민주당을 적대시했던 사람들이고, 적어도 진보당과 현재의 노동계들은 민주당과 뭔가 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민주당이 정의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진보당에게는 3명의 추천권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거는 또 이러다 보니까 날벼락을 맞은 건 이상원 의원이에요. 느닷없이 자기 지역구가 진보당에다가 준다고 해버리니까 지금 현직이 민주당이거든. 이 사람은 또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이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제가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진보당에다가 울산 지역구 여기를 양보를 할 것 같으면 현재 울산에 이상원 의원 민주당 의원이 있으면 적어도 그 사람을 만나고 설득을 좀 하고 뭔가를 이 사람을 딴 데를 출마시켜 줄 건지 이런 작업을 좀 하고 발표를 해야지. 갑자기 민주개혁 그 연합정당 만든다고 하면서 갑자기 현직한테 거기는 진보당 줘. 이런 사람은 날벼락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게 사전에 좀 조정을 하고, 그쵸? 사전에 좀 조정을 하고 발표를 하면 이 사람들이 충격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설득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구를 좀 딴 데 가갖고 경선이라도 좀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분이 최대한 뭔가를 수긍을, 그나마 경선이라도 수긍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재선까지 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으로 이 지역구 민주당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지역구가 민주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진보당에게 준다고 하니까. 이게 왜 조정을 안 하면 문제가 되냐면, 이 이상원 의원이 아무리 민주당이 여기서 저기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사람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전에 민주당이 조율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있나 좀 찾아보면, 이 사람이 만약에 민주당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오면 야권 연대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야권 연대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상은 열받았다고 나 무소속으로 나올 거야. 그럼 민주당만 나올 뿐이지 이상은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좀 아쉽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그 연합비례정당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퐁당퐁당 국민, 그러니까 박서근 대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4명 추천, 진보당 3명 추천, 새진보연합 3명 추천.
여기서 이제 새진보 연합에서 용해인을 추천했다 그러면 죽여버리자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잖아. 안 그래? 새진보 연합에서 용해인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건 가만두면 안 돼요. 어디서 비례를 2번 헤쳐먹으려고 그래. 이런 거는 가만두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오늘 낮에 오늘 장영진 기자님이랑 곽동 선생님이 우리 방송 오늘 진행해 주시라고 제가 오늘 뭐 일이 있어갖고 오늘 방송을 장영진 기자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아까 분석하는 걸 듣다가 내가 전화해서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김현숙 장관이 교체됐죠. 그렇죠? 김현숙 장관이 교체됐어요. 왜 교체했냐? 딴 거 아니에요. 장관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국힘당에서 이제 공천 불만 여태까지 김현숙 냅두다가 왜 지금 날렸겠어? 저쪽에서 난리치면 한 명 장관 심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왜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그래놓고 여성가족부 안 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선거가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쟤네들은 이틀막이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저거예요. 윤석열은 국민들에게는 손바닥으로 이틀막하고 정치인들에게는 떡으로 이틀막을 한 거야. 윤석열 대통령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 하면 그냥 이틀막을 하는데, 나 이번 공천에 나 절대 수긍할 수 없어. 그러면 떡을 옆에다가 그냥 입에다가 물려버리는 거야. 떡을 준비했다가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놓는 거야. 장관 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용한 거지. 에이 대사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 이게 되는 거지. 어디 공관장 가라. 그러니까 떡을 물려주는 거지. 예. 그러니까 쟤네들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김현숙이 여태까지 장관 자리 유지하다가 지금 갑자기 교체한다는 거는 공석으로 냈었잖아. 더 웃긴 거는 누구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김현숙부터 날리고 차관 체제로 운영하면서 공석으로 놔뒀다는 게 더 웃겨요. 한동훈은 일 실언을 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 그치,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서도 좌파 새끼들은 돈 주고 해야 되는데 돈 안 주고 하다가 사고 난다 그러잖아, 김건희가. 김건희 참 말도 저렴해. 좌파들은 뭘 할 때 돈 주고 해야 되는데 공짜로 하려다가 꼭 사고가 난다고. 보수는 돈 주고 한다고. 김건희가 얘기한 거야 진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한동훈이는 개무시를 하지만 한동훈이는 거의 1인 1실언을 해요. 1인 1실언을 하는데, 한동훈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성 안전을 강화해야 된대. 여성의 안전을 강화한다. 좋은 말이죠. 그렇죠? 여성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쟤네들 공약 아니었나?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왜 이 사람 뭐 글을 지웠어? 무슨 글이야? 그리고 서로가 의견이 다르면 유튜브 채널끼리 해결하라. 오프닝하면서 상대방 채널을 비방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비겁하다. 제발 채널에서 야구하지 마. 니들이 관계는 법이든 뭐든 개인적으로 해결을 부탁한다. 알았다. 알았다. 긴 글 쓰느라고 고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 안전 강화라고 하면서 여성부 폐지하는 놈들이에요. 알았다. 존댓말 써라 너도 앞으로. 그럼 반 여성 정책 하면서
여성의 안전을 강화한대. 에휴, 진짜 한심한 새끼예요. 그렇죠? 여성 안전 강화한다 그러면서 반 여성가족부 폐지한다 그러면서 여성 안전 강화한데 도라이들이죠. 그다음에 네, 오늘 뭐 중요한 거 민주당 현재 공천 사실상 내전 상황. 이재명 당대표가 이거는 어떻게든지 풀 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풀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연합비례정당 윤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1부는 그까지만. 네, 여러분들 우리 김학현 대표님과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요. 제가 나서는 거 아니고요. 우리 김학현 대표님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지금 필요한 시민운동이 뭔가 우리 김학현 대표님이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뉴라이트 척결 단체를 만드실 거예요. 뉴라이트 척결 단체. 지금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이 뉴라이트를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친일파 척결 단체를 김학현 대표님, 김학현 대표님이 곧 발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많이 힘을 좀 실어 주세요. 신친일파 척결 단체. 왜 그러냐면 저렇게 대놓고 기념관 위원을 뉴라이트 출신들이 반일 종족주의 이런 새끼들을 우리가 가만 보고 있어야 되겠냐. 그쵸? 그래서 조만간 우리 김학현 대표님께서 이 뉴라이트 척결 교수들이나 이런 인사들 찾아가갖고 옛날에 우리 초심님이 했던 일을 이제 우리 어차피 한번 갈 몸 저는 안 합니다. 김학현 대표님이야 이제 빵에 들어가도 뭐 별로 어색하지 않는 분이니까 우리 김학현 대표님이 또 총대를 메시고 이 뉴라이트 척결 신칠파 척결 단체를 조만간 임의 단체로 등록을 하시고 이 총선 과정에서 그쵸? 저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 총선 운동에서 이 친일파 척결 신뉴라이트 운동을 펼치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닉네임도 방송도 뉴라이트 척결단 그쵸? 뉴라이트 신친일파 척결 단체가 아마 김학힌 TV에서 아마 박힐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가입을 해갖고 매달 저도 소액에 저도 정기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현 대표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21세기 대한민국에 뉴라이트 신친일파 새끼들이 설치고 독립기념관 관장위원회 이런 데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뉴라이트 누군가는 응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빵도 가본 놈이 간다고요. 하다가 고소고발 당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하겠죠. 그거 누가 합니까? 김학현이 하죠. 저는 그냥 늘 뒤에서 후원 독려하고 그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저는 꼭 이런 단체는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분노만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새끼들이 대놓고 활동하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로 응징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김학현 대표님이 뉴라이트 척결 단체를 만들고 신친일파 척결에 앞장서면 나도 그 단체에 가입하겠다 일자 한 번만 올려주세요. 나도 가입해서 같이 행동하실 분들 일자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저는 안 해요. 진짜 전부 여러분들 오른쪽에 정의봉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딱 정의봉. 와, 봤죠? 우리 김학현 대표님 꼭 추진하시고. 저는 안 해요, 이제.
저는 이번 총선은 즐길 거예요. 저는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번에 내가 뭐 정당을 만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저는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극적인 방송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저는 안 해요. 저는 앞으로 어떤 일도 맡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언론사의 사주로서 제가 하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할 거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무슨 민주당을 위해서 정당을 만들고 마음으로 조국 장관님을 응원하지만 조국 장관님 뒤에서 또 제가 조국 장관님과 시민들과 함께하고 저는 그런 일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일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이 바닥에 동지의 어떤 배신과 배신 신물이 납니다. 저는 그냥 사람이 싫어졌어요. 저는 사람이 싫어져 갖고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제가 민주당의 사실상 내전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려고 했는데 좀 말을 아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하면 되냐. 우리는 여러분들 뭘 하면 되냐면요. 공천이 끝날 때까지만 우리는 기다립시다. 어떤 내용을 겪든 시간은 갑니다. 공천은 확정되고요. 대진표가 확정돼요. 여러분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믿는다 그러면 잘 헤쳐나가실 것이고 공천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대진표가 확정되면 그때 이제는 우리가 선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선거, 한마디로 으쌰으쌰하는 거는 우리 지지자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지지자들의 몫은 뭐냐? 공천에 이 새끼 날려라, 이 새끼 붙여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때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이 새끼 붙이고 이 새끼 날려라 그럴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공천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누가 되든지 민주당 후보를 응원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선거로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동을 걸고 있다가 내 지역에 어떤 사람이 민주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무조건 이겨야지 단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이 당선되지 않게끔 우리 시민의 힘을 모으는 그런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떤 민주당이 사실상 내전 상황이고 친명 비명 할 것 없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지금 많이 헤쳐나가야 될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지만 결국은 총선 날짜는 다가올 테고 공천은 확정될 테고 우리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지지자들 분열만 날 뿐이고 민주당이 어떤 공천을 하든 간에 우리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응원할 준비를 합시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가 맞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총선 50일 남겨놓고 저 새끼 날려, 저 새끼 붙여. 우리가 그런 거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고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러운 미래 고소당할라 또 이낙연 저 씨발 새끼는 항상 5년 전부터 나를 까고 있어요. 저 새끼는 지금 내가 만든다고도 더러운 미래라고 해. 저 씨발 새끼는 저거 예전부터 시사타파 내가 한번 손을 봐주려고 그랬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더러운 미래에 공천위원장이 친노의 조기숙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친노, 그렇죠? 조기숙 한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조기숙 노무현 대통령 때 일할 때까지만 해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조기숙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다음에 책임을 지도 친노였으면서 그 책임을 친노에다가 안기더라고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이 여자가 이대 정치학과 교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관을 하면서 아마 홍보수석을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2005년에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까지 지낸 친노 인사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사실 덩파리, 저의 그 옛날에 그 뉴비 씨와 함께 하면서 애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애가 이상해지면서 얘가 낸 언어가 뭐냐면 그게 뭐죠, 여러분들? 좌파, 낡은 좌파? 낡은 좌파? 그 무슨 말이죠? 얘가 만들어낸 수구좌파. 조기숙이 만들어낸 말이 수구좌파예요. 수구좌파. 이걸 여러분들은 조선일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구좌파라는 말을 만들어 갖고 민주진영을 공격하는 단어를 만든 수구좌파를 만든 게 바로 조기숙이에요. 이 조기숙 교수가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은 저 똥파리들의 응원을 절대적으로 받던 문파예요. 문파. 한마디로 문파 소속의 문재인 지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가장 이 사람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친노 패족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수구좌파라는 단어를 만든 게 조기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친노 패족에, 자기는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친노 패족을 앞장서면서 얘기했던 자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깎고,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를 못 이어받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엄청나게 깠던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 문파 똥파리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랑 결이 같잖아요. 얘네들은 베이스가 똥파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공관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거죠. 안 봐도 이제 공관위원장으로 영입을 해갖고 지금 오늘 들어왔고, 김종민이가 요즘 뭐 하냐면 민주당 하위 20%에 통보받은 사람들한테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낙연이가 얼마나 위력이 없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 취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취재를 했냐? 민주당 하위 20%를 받은 세 분과 통화를 했어요. 다행히. 왜냐면 제가 그래도 친문 인사들을 알잖아요. 지금이야 사이가 서먹서먹해졌지만 하위 20% 통보를 받은 3명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의외의 답이 왔어요. 저는 민주당을 탈당하거나 그러면 이낙연 쪽에 이삭죽기에 여기에 합류를 할 줄 알았더니, 이분들 하는 말이 민주당 탈당을 하더라도 새미래, 더러운 미래에는 안 간다. 하나같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일은 할이 있어도 이낙연 더러운 미래에는 가지 않는다. 진짜. 내가 통화한 3명이 전부 아무리 그래도 이낙연한테 가겠냐? 다들 더러운 미래에게는 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낙연이는 그냥 지 혼자, 제가 얘기했던 게 정확한 거예요. 나 홀로 거물이었어요. 나 홀로 거물이고, 지금 여러분들 얘네가 얼마나 쑥대밭인지 보세요.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면서 처음에 조응천, 이원욱, 그 다음에 김종민, 윤영찬 4명 있었죠. 지금 원칙과 상식에서 1명 남은 사람 누구예요? 그냥 똥파리는 똥파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지금 이낙연이, 그 윤영찬도 나중에 합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네끼리도 또 찢어져 갖고 조응천이랑 저기 이원욱이도 저쪽에 남아 있죠. 개혁신당에. 그쵸? 근데 오늘 보니까 조응천이는 잠바가 잘 어울리더만. 응? 조응천이는 오렌지 잠바가 잘 어울리더만. 자기 잠바를 입은 것 같이 보이더만. 애가. 민주당 잠바가, 양양자는 원래 거기 있었고, 거기에다가 또 처음에 야 경수가 너가 와야지 6억 혼수가 돼. 네가 빨리 개혁신당에 합류를 해줘야지. 준석이가 6억 해오래. 제가 가면 6억이 되는 거예요? 정수가
혼수를 갖고 그러잖아. 어린 놈은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쩌겠어. 내가 힘이 없는데 혼수 6억 가져가야지. 그래서 양정숙이를 그쵸? 양정숙이를 이낙연이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더니 양정숙이가 개혁신당에 남네? 이낙연을 안 따라가. 전현도 나를 배신하는 거야. 아 씨발 진짜. 이낙연은 그거야. 내가 데리고 와갖고 6억 갖다 줬더니 양정숙이가 자기를 안 따라오고 개혁신당에 있어요. 응? 얼마나 쪽팔립니까? 응? 이게 제일 쪽팔린 거야. 이낙연이가 빼와갖고 혼수장만 해갖고 6억 갖다 줬는데 자기가 히든카드라고 생각해서 진짜 필승 카드였잖아. 자기의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하면서 정숙이 빼왔더니 정숙이가 이준석이랑 이낙연이랑 결별을 선언했더니 오빠 안 따라가. 오빠 안 따라가 그러면서 이준석 옆에 딱 하고 잠바 입었잖아 오늘. 응? 개망신이지. 안 그래요? 나 때문에 6억 받았으니까 걔는 거기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양정숙 입장에서는 거기에 남아 있음으로써 자기가 그래도 이 정당의 현직으로 뭔가 남잖아요. 그리고 양정숙이는 제가 보면 잠바만 파란색 입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쌍양 욕 나갈 뻔했네. 쌍년이라고 할 뻔했네. 쌍양 양정숙 양양자 거기 지금 현직 4명이야. 양정숙 양양자 그 다음에 이원욱 조웅천 4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연이란다. 어떤 한 명을 또 데리고 오냐에 따라서 5명이 또 지금 채워져 있고 지금 김종민이 요즘 하는 일이 계속 뭐요 빨리 내려오지 빨리 들어와 우리 자리 준비해놨어. 지금 전화 돌리고 있습니다. 종민아 성과가 있니? 형님 아무도 안 나온다는데 어떡해요. 씨발 새끼들 진짜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대요. 내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종민 전화기 들고 있고 야 빨리 뭐여 빨리 나와. 이낙연이는 야 누가 나온대. 영환이 이 새끼 가방 들던 새끼 이 새끼도 안 나오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서 민주당을 탈당하는 한이 있어도 더러운 미래는 안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조국 장관님 조국 신당의 후원회장에 조정래 소설가 연세 많으십니다. 제가 조정래 선생님 옆에서 가끔 보시면 옛날에 우리 검찰개혁 집회 때도 서초동 촛불 집회 때도 조정래 우리 선생님 오셨었죠. 그 다음에 문성근 선생님. 여러분들 문성근 선생님이 71한 거 아세요? 응? 문성근 선생님 71예요. 제가 얼마 전에 문성근 선생님을 여러분들 그때 최민희 의원님 북콘서트 할 때 뵀는데 문성근 선생님 여러분들 약간 귀가 약간 안 들리시는지 뭐 끼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보다 많이 연로하셔갖고 내가 이렇게 잡아드렸어. 그래서 조국 신당 조정래 문성근 후원회장에 합류하셨다. 좋은 분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조정래 작가님 81예요. 그래서 저는 조국 신당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요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했죠? 방송할 때 이재명 대표님이 종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 얘기 들었던 분들 있죠. 이재명 대표님 지금 인천 계양 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님 종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안정권이 이 새끼 있죠. 안정권이 이 새끼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안정권이 새끼가. 거기 이재명 당대표 나가면 완전 개싸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원희룡, 그쵸? 원희룡, 유동규랑 안정권이는 연일, 유동규 안정권이는 연일 그냥 이재명 당대표 대선에서 막 그 깠던 거 그거 또 지랄을 할 테고, 그 더러운 거를 보면 되겠냐고. 내가 볼 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거기에 압도적이면 저는 곽상원 변호사랑 지역구를 좀 바꿔갖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제대로 선거운동이라도 하겠냐고. 그런 안정권 그 새끼가 어떤 새끼인데, 응? 얼마나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 극혐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거야. 난 그래서 아주 저 새끼들을 엿먹이는 게, 노면, 이 보수라는 작자들도 노면을 욕을 못해요. 안정권 배후에는 김건희죠.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내가 보면 이 보수에서도 노무현을 욕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그 사위 곽상원 변호사를 인천 계양이 안전지역이면 가고, 이재명 당대표가 종로를 멋지게 탈환하는 그런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이재명 당대표 안 봐도 그 안정권 또 이상한 녹음기 틀고 다니고 이 개새끼가, 아, 유동규 또 얼마나 그 내가 이재명을 잘 아는데 얼마나 지랄을 하겠습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김건희 얘기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검찰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검찰발 뉴스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원석 검찰총장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냐면 송경호예요. 송경호.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서초동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경질한다는 소리가 돌았었어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경질한다는 소리가 한번 들었었어요. 왜 이런 소리가 들었었냐면,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는 한 번 정도는 소환해야 된다. 일선 검사들이 아무리 윤석열 사단이 뭐 중앙지검장을 잡고 있어도 이 김건희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뭘 못해요, 여러분들? 사건 종결을 못하잖아요. 사건 종결을 못해요. 왜? 누군가가 사건 종결했다가 그 새끼가 나중에 죽거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런 얘기가 돌아요. 김건희를 소환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수사를 해야지 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검찰들 입장에서 오히려 김건희를 위해서라도 한 번 정도는 소환해갖고 조사하고 나서 혐의 없음으로 하는 게, 그래도 한 번 조사하고 나서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게 검찰도 명분이 쓰잖아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김건희 한번 소환해야 된다라고 말 꺼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다가 경질설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소환해서 종결이라도 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김건희 자체가 대한민국 권력자고 윤석열 자체가 디올백 사건 자체만으로도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김건희를 소환을 하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검찰도 좀 동요가 있다. 그래서 검찰 안에서도 이번 총선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고 있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 안에서 윤석열이가 찍어 누르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찍어 눌러도 일선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을 종결시키지 않는 이유가 선거 끝날 때까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왜? 잘못하다 잣대니까 자기네들이. 그게 불만인 거지. 김건희는 오빠 저 새끼들 왜 사건 종결 안 해?
그게 참나. 야 동훈아, 동훈씨 어떻게 된 거야? 법무부 장관이 저 새끼 왜 아직도 내 거 수사해? 왜 종결 안 하는 거야? 지금 종결 안 됐다고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그럼 누구한테 따져 이 씨새끼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응? 하여튼 지금 욕 나가서 죄송합니다. 지금 검사들이 이 사건을 종결을 못해요. 응? 누가 종결을 하겠습니까? 응? 누가 종결을 하겠냐고. 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진짜 민주당 공천이 시끄럽죠. 그런데 지금 대구 그 다음에 강남 4곳 이 공천 시작하면 저쪽 개싸움 납니다. 떡을 갖다 물려도 안 돼. 안 먹어 이 새끼야 그러면서 떡 뱉을 때가 딴 데는 다 떡이 물려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어차피 민주당이 강하다 보니까 왜 나를 경선에서 떨어뜨렸습니까? 알았어 떡 먹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 딴 데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떡 물려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 근데 영남이나 강남은 떡 주면 너나 처먹어 이 개새끼야 이거야. 진짜 영남과 강남은 떡이 안 통하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얀 잠바 준비하고 있다라고. TK에는 하얀 잠바, PK에는 무소속 출마. 지금 이게 여러분들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남과 강남은 떡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아산갑 4선 이명수 충남에서 벌써 4선 했는데 날라갔는데 거기서부터 벌써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면 TK에서 지금 최하 7곳 이상은 날라가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되겠냐고. 거기에 이제 또 아킬레스건이 또 하나 있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 핵관이라고 처음에 난리를 폈던 권난동이 공천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친윤이라고 했던 권난동이를 강릉에다가 공천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난동이가 지금 난동불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난동이가 지금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지금 권난동이를 공천을 안 줘요. 권난동이 또 열받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뭐 이거 하면 또 시끄러워지죠. 지금 하여튼 여기도 있고 지금 진짜 TK 화약고 지금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중에서 184곳을 공천을 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 영남이 몇 개죠? TK가 40 몇 개죠? 28개인가? 호남이 TK가 몇 개예요? 지역구? 40 몇 개인가? 그렇죠. 이 TK 공천이 지금 떡으로 안 통하거든요. TK만 63개예요? 아니 TK만 대구 경북 60 몇 개? 60 몇 개가 맞는 것 같아. 60 몇 개가 맞는 걸로 기억해.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화약고 부울경이 40이고 TK가 25개. 이 25개에서 싸움 나는 거예요. 저 25개는 공천이 곧 당선이잖아요. 그쵸? 25개가 거의 죽는 거예요. 대구 12개, 경북 13개. 여기서 아마 반만 7개만 윤석열은 어떻게든 검사들 내리 꽂을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근데 여기는 이틀막이 안 되는 데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떡이 안 통하는 거, 떡 물려도 안 되는 것이다. 이 공천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울산도 그래요. 울산이 지금 이틀막이 안 돼요. 여기가 권난동, 강원, 강릉과 박성민 있죠. 울산, 중구. 그쵸? 이 사람들 지금 안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의힘 경선 룰에 왜 여러분들 권난동이랑
박성민 울산 중구 이쪽에 공천을 안 하고 있냐면요. 국민의힘 경선 누래요. 동일 지역 3선과 탈당 경력으로 권난동이가 경선을 하게 되면요. 중복 감점을 받아요. 날아가요. 그러니까 권난동은 단수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난동이 옛날에 바른미래당으로 탈당했었잖아요. 난동이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하고 있죠. 탈당 경력 있죠. 한마디로 중복 감점을 받고 있어서 현재의 국힘당 김한근 전 강릉시장, 오세인 전 광주 고검장과 겨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는 오세인 전 광주 고검장을 내리 꽂고 싶은 거예요. 강릉에 광주 고검장 을 꽂고 싶은데 지금 난동이가 여러고 보고 있는 거죠. 저 씨발 새끼 저거 나도 그러니까 경선을 붙이면 난동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난동이가 지금 왜 난동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냐? 입 좀 다물고 있으면 단수 줄까 해서. 지금 단수 받으려고 경선 받으면 불리하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우리 쌀을 지키겠습니다. 김기현도 지금 공천 못 받았죠. 김기현도 지금 공천 못 받았죠. 김기현 경선인가요? 어떻게 됐죠? 김기현이 어떻게 됐어? 안 줬죠? 경선? 여봐. 김기현이 경선 주잖아. 그럼 봐봐. 동일 지역구잖아. 아니 동일 지역구잖아. 그러니까 다 감점 받고 하는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무리 아무리 민주당이 시끄러운 공천 파동이 있고 잡음이 있더래 그래도 결국은 공천은 정해질 것이고 결국은 선거 날은 다가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요 구독자가 한 30명 줄었어요. 감수하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구독자 늘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기에 값싼 박수를 받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이 살아야 이재명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가 버텨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재명 당대표를 사랑한다 그러면 총선에서 이기는 선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기는 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경선 붙이고 그렇게 가자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자극적인 방송들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얼마든지 카타르시스 긁어갖고 노영민 새끼 때려 죽여야 된다, 임종석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막 얼마든지 그런 속 시원한 방송을 할 수도 있어요. 저같이 방송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방송을 하면 박수를 받고 어떤 방송을 하면 비난을 받을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지지자들은 어차피 총선의 시간은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내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가 되든 간에 총선을 정말 신나는 총선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저는 총선은 분위기 싸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천 과정에서는 조중동과 언론의 어떤 먹잇감이 되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사천이니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민주당이 더 시끄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총선은 분위기 싸움이고 어느 편에서 더 신나고 더 사람들에게 끌릴 수 있는 선거를 하냐가 승패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지금 누구 날려야 된다 이제는 그거는 좀 멈추시고 당 지도부에게 맡기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는 딴딴딴딴딴딴딴 더불어 민주당 이것도 까먹었다. 뭐지? 더불어 민주당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공천은 여러분들이 누구 잘라야 된다, 누구 해야 된다 이거에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되던 국민의힘을 후보로 꺾을 수 있는 우리가 지지를 할 마음의 준비를 하자고요. 우리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지지자들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즐기자고요. 오면 선거는 분위기예요. 윤석열 심판 선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민주당 심판 선거가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민주당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당은 아닙니다. 쟤네들이 아무리 조중동과 언론과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민주당 죽이려고 그래도 정권을 3번이나 잡은 전통 있는 저력 있는 정당이에요. 민주당 생각보다 잘 싸워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와 현재 공관이 믿고 누가 공천이 되든 결국은 후보가 정해지면 으쌰으쌰 합시다. 알겠죠? 김건희 특검은 제가 알기로는 D-Day는 27일이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27일 날 못하죠. 이대로 가다가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뭐 타이밍을 잡겠죠. 지금은 지지자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시간은 아니에요. 그게 고쳐지지도 않고, 물론 저도 방송에서 주제 넘는 소리를 좀 했지만 지금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맡길 시간이고 지지자들은 신발끈 동여매고 언제든지 뛰쳐나가서 민주당 응원할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